들레즈의 미학은 여러분들이 작품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상이라는 것은 대상을 따라가는 거죠. 외형적으로 대상을 따라가는 건데, 이건 이제 재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걸로부터 피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추상으로 가든지, 다른 방식은 추출과 고립이 있다는 거죠. 이 추출과 고립이라는 거는 원래의 맥락으로부터 떼어낸다는 얘기예요. 자,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죠. 이걸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화실에서 저 뒤에 보면은 이제 둥그런 거울도 있고, 캔버스,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그리면은 구상회화가 되겠죠. 구상으로 또 벗어나려면은 이제 추상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화실의 맥락으로부터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추출해가지고 고립시켜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라든지 방을 연상시키는 이런 직선들, 그리고 이런 새로운 것들을 그려버리면은 대상과의 격리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추상의 방법은 아니지만 대상에 대한 재현이 아닌 거잖아요. 구상도 아니고 추상도 아니고 이거를 들레즈는 형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형상. 들레즈가 제안하는 방법은 추상이 아니라 이런 형상이에요. 형상. 지금 들레즈의 목적은 이 자율성이 있어요. 자율성. 재현이 안 되려면 자율적이 돼야 되거든요. 자, 구상적인 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그 껍데기를 보는 거거든요. 눈의 한계 때문에. 그 껍데기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힘이 있겠죠. 힘의 작용이 있겠죠. 기운 생동한 힘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보면 니체적인 거예요. 출발은 구상이지만 그 구상이 진부한 클리셰이기 때문에 이 클리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덧칠을 하고 변형을 가해가지고 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새롭게 생성하는 구성이 그것이 바로 형상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추상을 창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창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원본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원본, 지성이라는 원본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이 감각이 작동이 돼야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감각을 통해서만. 지금 들레즈가 말하는 회화라는 모더니즘에서 추구한 이 자율성을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더니즘이 자율성을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고, 감각을 통해서 완전한 자율성에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자율성을 들레즈는 시뮬라크르라고 얘기를 해요. 감각을 통한 시뮬라크르죠. 보드리아르가 말하는 시뮬라크르는 기호적인 건데, 들레즈가 말하는 시뮬라크르는 감각적인 거예요. 감각을 통해서 완전히 재현적인 그 끈을 끊어내는 거예요. 형상은 시각의 전체상인 원격 이미지가 아니라, 자, 시각의 전체상인 원격 이미지, 이건 뭘 의미해요? 데카르트가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말하는 거죠. 그죠? 카메라가 대상을 보듯이 원근법으로 대상을 보면은 나와 대상이 분리되겠죠. 그죠? 이게 시각 중심주의적인 방식인 거죠. 형상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근접 이미지로서 눈으로 만지는 작용을 통해서 주어진다. 눈으로 만지는 촉각적인 작용이라는 거죠. 형상은 기관 없는 신체이며, 기관 없는 신체, 이 들레즈의 주요 개념이죠. 기관이 있다는 것은 유기체라는 거잖아요. 유기체라는 거는 기관들이 다 분화되어 있는 거죠. 혀, 입, 배, 항문 다 분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분화되기 이전에 그 상태, 이게 형상이라는 거예요. 들레즈가 말하는 신체는 우리가 지성적으로 파악하는 세계보다도 더 근원적인 세계고, 지성이 도달하고자 하는 이데아의 세계예요. 이러한 형상 개념으로 들레즈가 세잔을 봐요. 자, 우리가 사과라고 하면은 선입견이 있죠. 사과라는 어떤 지식이 있잖아요. 신 맛을 본 경험이 있으면은 그 경험에 의해서 사과를 그림으로 봐도 막 침이 나오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의 그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감성이 파악한 어떤 사과의 특성이죠.
그것과 사과 그 자체의 특성과는 다른 거죠. 그죠? 물 자체로서의 그 사과성과 인간이 파악한 사과의 특성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잔이 그리고자 하는 사과는 우리가 지식으로 파악한 그런 사과가 아니라 물 자체로서의 사과성, 그거를 그리고자 했다는 얘기죠. 그거는 먹을 수 없는 사과고 정서와 지각이 만들어지는 그 감각에 의해서 파악된 사과라는 얘기예요. 그림 밖에 실제 사과를 지칭하거나 이야기를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세잔이 느낀 사과의 신체를 표현한 것이다. 들레즈가 지금 쓰고 있는 신체라는 개념은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의 생명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수한 상태. 이게 신체의 개념입니다. 신체. 그러니까 신체는 서로 공명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신체끼리. 같은 주파수끼리 공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감각한다는 것은 신체끼리 주파수 공명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나의 지성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잔이 이런 얘기를 해요. 흘러가는 세상의 한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생비토르 산을 보존한다는 거, 그림을 통해서 보존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저걸 뭐 껍데기 형태를 구상으로 재현한다고 해서 그게 보존이 되겠냐는 거죠. 세잔의 얘기는 감각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감각. 연기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때 그 대상과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야 그 사람의 영혼이 나한테 들어와서 연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잔은 저걸 시각적으로 잡아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꾸 분석하게 되겠죠. 이성을 써가지고. 근데 저 생비토르 산을 보면서 내가 생비토르 산과 하나 되고자 하는 거예요. 무라일체. 그러면은 흔들리는 나무처럼 바람을 느끼고 빛을 느끼고 자연이 되는 거죠. 이거는 기존의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카르트식의 자연을 포착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 되기죠. 대상 되기. 이 들레즈의 철학에서 이 되기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되기.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되기. 그래서 베이컨도 이 세잔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세잔의 이런 수용도를 보면서 저기에 이제 누드들이 많이 나오지만 저 누드들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화 속의 이야기나 어떤 특정한 목욕탕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이게 자율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들레즈가 세잔을 평가하는 관점은 감각적인 부분은 높게 평가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한계는 뭐냐면은 세잔이 인상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고전주의를 끌어들이거든요. 푸센 같은 그런 견고한 지성적 구조를 가져와서 화면을 저렇게 견고하게 짜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구조가 원과 원뿔, 원기둥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지점이 바로 추상주의처럼 여전히 기이하게 기초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들레즈가 보기에는, 세잔이. 그러니까 이 지점은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시르나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구조에 의해서, 맥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의미라는 것이. 근데 후기 구조주의 오면은 그 구조가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해간다는 얘기잖아요. 시간성을 더 강조하는 거거든요. 후기 구조주의는. 지금 그 차이가 세잔과 베이컨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미술사적으로 현대미술이라는 것은 그런 구상의 진부한 클리셰로부터 벗어나는 역사인데, 그래서 추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추상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몬드리안식의 추상이 있었고, 하나는
잭슨 폴록식의 추상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들리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몬드리안은 감각을 정화시켜가지고 탈물질화 해가지고 순수한 시각적인 코드로 환원시켜버렸다는 얘기죠. 저렇게 수평과 수직선, 빨강, 노랑, 파랑 이런 순수한 시각적인 그런 코드로 환원시켜버렸다. 코드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림이. 감각이 없잖아요, 저기에는. 그리고 잭슨 폴록식의 서정 추상은 혼돈을 화면 전체로 확장시켜가지고 시각적인 것을 포기했다는 거죠. 손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액션 페인팅이라는 얘기예요. 우연적인, 즉흥적인 충동에 따라서 그림을 끌고 가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 전개된 재현을 피하는 현대미술의 방식이었다는 것이고, 이거는 추상이지 이거는 형상이 아니라는 것이고, 지금 들레즈가 제안하는 그 형상이라는 것은 이 방법과 달리 제3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거고, 베이컨은 추상회화처럼 시각적인 길도 아니고, 시각적인 길이라는 것은 몬드리안이 갔던 그런 길인 거예요. 액션 페인팅처럼 손적인 길도 아닌 제3의 길을 따른다. 그것은 코드로 추격되지 않고, 기하추상처럼 코드로 추격되지 않고, 잭슨 폴록처럼 전적인 혼돈으로 빠지지도 않는 코드화와 혼돈화를 동시에 피할 수 있는 길이자 뼈대와 살의 적절한 조화다. 뼈대라는 거는 지성적 본질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몬드리안 같은, 말레비치 같은. 뼈대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살로서의 회화를, 이 잭슨 폴록 같이 살로만 돼 있잖아요. 살로만. 충동적인 거만 있잖아요. 이 지성이 거기에는 전혀 개입되지 않잖아요. 뼈만 있어도 곤란하고 살만 있어도 곤란하다, 그 얘기. 이상적인 회화로 가려면은 뼈와 살이 적절히 조화된 제3의 길로서 베이컨 같은 방식이 형상의 길이다라는 거죠. 형상 회화의 길이다. 베이컨은 모델을 그려 나가다가 배경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다른 상황에 있는 거를 이렇게 결합시켜 가지고 그 원래의 상태로부터 분리를 시켜내는 거죠. 고립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디아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그 돌발적인 어떤 흔적을 가해가지고 대상이 갖고 있는 힘의 작용을 붓질을 통해서 혼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질서로부터 혼돈을 창출하고, 그 혼돈은 어떤 맹목적 혼돈이 아니라 또 새로운 어떤 질서, 재영토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질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은 다이어라는 그 원래 모델이 아니라 그 모델과 상관없는 그냥 그림인 거예요. 그냥 이거는 감각을 통해서 힘을 추출한 자율적인 그림이라는 거죠. 시뮬라크로서. 이게 이제 형상회화인 거예요.